네, 이어서는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겠습니다. 개장하고는 28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어떤 전략을 짜봐야 가장 유효하게 포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빅테크들 위주로 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이제 정말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구글의 자체 개발 TPU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27년도부터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구글의 성공을 축하한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업계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다라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GPU와 TPU의 강점이 좀 명확하다 보니 두 칩이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반도체는 호재인데 프리마켓에서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 12% 급등하다가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눌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제 이제 구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엔비디아의 매출 10%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딱 그 이야기 듣고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AMD나 먼저 잡고 와라. 네. 지금 AMD를 제치고 벌써부터 대장을 잡을 생각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제도 보시면은 결국 장중에 엔비디아가 7%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TPU 쪽도 괜찮고 엔비디아 GPU 쪽도 괜찮고 계속해서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TPU도 HBM을 쓴대요. TPU 확장 쪽으로 또 넘어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확장세 전기 쪽은 또 더 좋아질 거려. 네. 근데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당장 초반에는. 그래서 그 영향도가 지금 이 시장세를 당장 보시면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치해요. 유치해요? 유치해요. 엔비디아 못 갔다고 지금 이제 전자닉스 쪽이나 내지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세가 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항상 꺼집어 내오면은 지금 당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주목하시기보다는 매크로 쪽을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전일 기준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쉬어갔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일장 기준으로 오늘 국내장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도 1,458원가량으로 원달러가 눌리고 있는데 이런 지금 안정세 구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전자닉스 내지는 코스피, 코스닥 상위 내에 있는 이런 지수 종목들의 상승분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올라가다가 눌리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마이너스 1%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없죠. 네. 아직은 없지만 다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여타 지수물 종목 대비해서는 아직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추가적인 이탈분이 나오기보다는 횡보 형태로 좀 버티는 모습이 확인이 필요하다. 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 흐름이 지금 박스예요. 여실히 그냥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찌 보면 연 신고점 갱신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좋은 시그널이 나와줘야 돼요. 당장에 삼성전자 이번에 TPU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출 성장치 4분기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26년도 영업이익 97조, 25년도 4분기 영업이익 19조 바라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좋은 상황이지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때요? 엔비디아 제가 만약에 이번에 구글이랑 엔비디아 같이 그냥 고가갱신 형태로 치고 넘어갔다? 그럼 전자닉스도 같이 갔을 거예요. 못 갔죠. 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 고가 위치에 있는 반도체들 일부 차익 실현 형태들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자닉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트레이딩 방법을 썼었어요. 제가 이때 또 한번 많은 또 뒷얘기를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만 원 전에 9만 원대, 9만 원 후반대에서 일부 나는 저라면 현금을 확보하고 10만 원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나는 단타로 차라리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10만 원 유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이 10만 원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은 지난 고가 근사치값 내외 11만 원 정도까지 도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 노려보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기술적인 모멘텀 구간으로 넘어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뭐 전자닉스 계속 이야기 많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어느 쪽 새로 좀 노리고 싶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TPU 올라왔다 보니까 TPU, NPU 이야기 나오면은 당연히 함께 나오는 게 ASIC,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오늘 장 어때요? 눌려요. 약하죠.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다음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 자, 엔비디아나 아니면 구글이던 전체적인 이 AI 반도체 칩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뭡니까? 전력. 전력.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해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있죠.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하늘 쭈루쭈루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계속 상황인데 올라요. 네. 메모리도 전력 엄청 먹어요. 오. 자, 근데 저전력 시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전력 메모리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오, 따로 있어요? 있어요. 오. 그러니까 각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뭐 DDR, 뭐 아니면 GDDR, 뭐 HBM 여러 가지 분위기로 나뉩니다만 저전력 메모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오히려 먼저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요 종목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제주 어딜 봐야 반도체입니다. 돼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요. 오. 제주 반도체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 LPDDR이라고 불리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LPDDR 같은 경우에는 소캠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소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들 이 저전력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거예요. 원래 등치가 큰 만큼 네. 사람도 밥을 더 많이 먹고 힘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등치 차이가 나면은 등치 작은 사람, 등치 큰 사람은 못 이긴다 소리를 하잖아요. 체급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체급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저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체급 차이인데 어. 근데 너무 지금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체급이 너무 크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저전력 반도체들의 체급도 쫓아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 저전력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전력 메모리 시장 내에서 제주 반도체, 에이펙터와 같은 종목들이 지금 괜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메모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 발열과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매 시즌마다 나온다는 점.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죠. 애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럼 이 구간에서 항상 저전력 반도체 LPDDR 메모리로 항상 시장 부각을 받기 때문에 원래 당연스럽게 대장주는 전자닉스입니다만 LPDDR만을 좀 어느 정도 매출 기준치로 해외 매출 수출 비중치가 제주 반도체가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향, 유럽, 북미향까지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지수를 맞춰서 한 2만 원대에 다시 올려놓는 모습만 확인된다면은 들어가 볼 법하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대장주들이 좀 쉬어갈 때 이런 수급이 분산되는 이런 반도체 형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오랜만에. 네. 이렇게 자주 반도체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딱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장비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장비주 한번 기대감 가져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라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석화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화학주 안에서 이슈가 또 있었죠. 한국 석화업계가 중국의 과잉 공급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장 일부를 좀 통폐합하기로 했죠. 여기에서 첫 타자로는 HD 현대케미칼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석화주 오늘 강세 좀 쭉 이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흐름? 요새 이제 전체적인 화학주나 아니면 소재 섹터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섹터라고 부르는 게 지금 뭐 2차 전지소 그리고 이 석유화학 쪽 시장인데 네. 사실 석유화학 시장 안 좋아요. 안 좋은 지 한참 됐어요. 코로나 이 전후로부터 뭐 이제 탈폐 플라스틱 이야기 나오고부터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 플라스틱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저가 공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적자율이나 빚더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석화 산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2차 전지랑 비슷하긴 해요.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가장 산업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더 이득을 본 섹터가 있어요. 어디요? 우리 삶생활 속에서. 어디죠? 올해 결혼식 혹시 많이 안 가셨나요? 조금 한두 번? 그쵸. 그럴 수 있죠. 저는 올해 결혼식을 정말 많이 갔다 왔는데 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 당시에 보면은 웨딩 업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웨딩 업체들이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가격들을 덤핑하고 올라갔죠. 원래 대관료도 없었어요. 이제 대관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나 석유화학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많이 죽었고 네. 시장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부터 돌리는 기업들 위주군으로 반등세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화업계 내에서 뭐 롯데케미칼과 그리고 HD그룹주들의 또 새로운 또 적자의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반등이 네. 나오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으로 나는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라는 종목 말씀 먼저 드릴게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입니다. 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 LCC 죄송합니다. 잠깐 꼬였어요. 네. 네. 이 석유화학 섹터 내에서 지금 가동 발전율이 지금 80에서 90%를 넘어가고 있고 안정적인 지금 매출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주자들인 롯데케미칼과 같은 1등, 2등과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로나와 웨딩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줬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모습에서 수혜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숫자로서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다? 대한유화다. 롯데케미칼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아이고, 목감기 다 나아오신 거 아니었어요? 쉽게 안 나요. 네. 대한유화 다음으로는 그럼 어디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이제 어. 이제 좀 괜찮아졌고요. 네. 그래서 화학 시장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까지 이제 폭넓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실게요. 리튬 가격 다시 한번 비교해 주시나요? 저희 또 10만 위안 넘어가는 거 찍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근데 요즘 좀 퐁당퐁당 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아, 참.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면 조심하세요. 독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래서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을 넘어갔다 왔습니다. 10만 위안을 넘어갔다 왔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 지연 시세요. 자, 실시간 차트는 오늘 못 가져왔기 때문에 밴드에다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만 위안 넘어갔다가 중국 거래소에서 너무 과열 위기가 분위기가 붙은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올렸고 CATL에서 리튬 광장이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평가가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나오니까 5%, 6% 그대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게 산정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화학업군들이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속도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리튬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 이번 하락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분을 쫓아오지 못했고 두 번째로 지수에 대한 영향도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지금부터 저는 이제 시장의 바닥이 슬슬 다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물 형태의 반등이 나올 경우 이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모습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 상승세는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2차 전지주 바닥권에서 이제 추가 매수 여부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매일같이 확인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로봇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편입할 종목들 이제 바닥권부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반도체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어딜 들어가야 할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제주 반도체 뒤이어서 어디를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목하고 계신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리뷰 한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20일 정도였나요? 한라캐스트를 편입했는데 계속 좀 눌리는 구간에 있다가 저희가 담은 이후로 계속 상승폭을 켜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흐름 어떻게 보세요? 뭐 한라캐스트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잘 잡았어요. 중소형 기업들 내지는 하락분이 과도했었던 로봇주 위주군으로 선행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라캐스트는 지금 상황에서 못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전에도 한라캐스트 소개시켜 드릴 때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하반기에서 26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피지컬 AI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중국 내에서 생산량 확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한라캐스트 이번에 못 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10,000원대, 1,500원, 10,000원 초반대가 오면은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로봇주들 바닥권 내에서 보시면 어떤 기업들 섹터들보다 가장 빠르게 먼저 반등 나왔습니다. 이 점 기억해 보시면서 로봇은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가 중요한 변곡점이다 보시면서 목표가 아직 더 열려 있으니까요. 지난 고가인 14,190원 넘어갈 때까지 홀딩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홀딩, 그리고 오늘은 11,300원 라인을 지나가주고 있는데요. 10,000원대까지 눌리면 신규 진입이라는 전략도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들어갈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어디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원래
원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리튬 얘기하니까 또 저기 뭐야 2차 전지 전지? 가져오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아직은 저희가 아직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먼저 가지고 나왔고요. 자, 현재가 12만 1,400원에 편입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 장비 좋아하면은 한미반도체 밖에 저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 다니긴 맞아요. 합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반도체, 한미반도체 보는 이유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디와 친구가 되었는가? 마이크론. 그렇죠. 그거가 제일 중요해요. 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증설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 내지는 이제 완공까지 28년도고 그 중간 내에서 HBM 생산 라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설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등, 2등이거든요. 근데 3등 마이크론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네. 당장에 마이크론이 HBM4 수율에서 좀 밀렸다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마이크론도 HBM 물량에 대해서 내년치는 이미 완판이 됐습니다. 완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타이밍은 얼마만큼 많은 주문량을 늘릴 것이며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가 마이크론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1등, 2등이 아니라 3등인 마이크론이 증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손에 손잡고 새로운 파트너로 변질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모습은 한미반도체가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출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은 아, 지금 미국향 그리고 마이크론향으로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뭐 하이브리드 본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근데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게 HBM5로 넘어가야 된다. HBM4E로 넘어가야 된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음 넥스트 차세대 기술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TC 본딩과 하이브리드 본더 이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지금 보시면 4거래일 동안 5일 이평선 이탈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 참 좋아하죠. 우리가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단기 지지라인 형성할 때 들어가서 반등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 들어가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친환 고가 근사치가까지 일단 15만 원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미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네. 어느 가격대를 돌파해야 되냐 먼저 13만 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 지수물에 대한 상승분들 이제 11월도 다 끝나가네요. 이 11월 한 달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저는 앞으로 찾아올 11월 말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 연말 랠리가 강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시장, 이 바닥권에 눌려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유튜브에 조범수 메이저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 투자에서는 한미반도체 편입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올려잡지만 일단 13만 원이 돌파가 나오고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삼는지 함께 확인하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